그거 오늘 숙제 풀이랑 오늘 진도 나가는 거랑 다 있다, 현수야. 자, 49번입니다. 어떻게 푸셔야 될까요? 일단 시작하는 거를 한번 잘 보자. 주어져 있는 거는 x, y의 z의 합, 그리고 제곱들의 합. 이것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상한 곱의 형태로 물어봤다. 얘는 3승, 3승, 3승 플러스 삼승, 3승, 3승의 합 나오는 그 곱셈 공식 혹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등장하는 녀석인데, 그거를 쓰기에는 필요한 재료들이 너무 많지 않니? 맞지? 쓸어갈 수 있다 없다? 없을 거야. 3승, 3승, 3승의 합이 주어졌다면 그때 뭔가 값을 구하거나 뭐 그걸 이용해서 뭔가 답이 나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넘어가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 나오는 그 공식을 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의문이 들어야 되죠. 그럼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구하고자 하는 거에서 뭔가 파악을 하기 힘드니까 주어져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잘 보자. 그때 합과 제곱의 합이 등장한다. 그러면 거의 기계적으로 구하는 게 하나 있지. 누구? xy, yg, gx의 합. 어쨌든 곱셈 공식에 넣습니다라는 얘기죠. 집어넣어서 요놈 제곱해주면은 제곱의 플러스 제곱의 플러스 제곱. 이거 공식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딱히 내가 외웠니 안 외웠니 확인 안 할게요. 외워주세요. 반드시 모든 곱셈 공식들 중에 뭐 한 개인가 빼고 내가 한 4개인가 외우라고 했었잖아. 그거 잘 기억하시고, 어쨌든 집어넣어 봤더니 좌변은 얼마예요? 6이고요. 얘는 얼마예요? 2고요. 그럼 뒤에 있는 요 녀석은 뭐가 되겠네요? 2가 되겠네. 맞지? 자, 따라서 xy, yg, gx의 합이 나왔습니다. 얼마가 나왔어요? 2요. 자, 여기서 이제 고등수학이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게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는 뭔가 곱셈 공식 다 쓴 것 같아. 다 쓴 것 같은데 아직 덜 썼어. 뭐? 둘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녀석 하나 만들죠. 뭐요? 이미 이게 보여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둘이 빼면 얼마 나와? 빼면 얼마 나와? 0이잖아.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뭐로 넘어갑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사용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거를 발견하는 게 생각보다 만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정도는 근데 너희들이 눈썰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요구하는, 그게 이제 고등수학이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지. 고등수학이 아니라 중등수학에서는 그냥 뭐 딱 보자마자 어떤 공식을 쓰면 되는지가 항상 보였고, 그래서 그 공식에 맞게 대입만 하면 되지만, 너희들이 뭐야? 이런 걸 발견하지 못하면 둘이 뺄 거라는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사실 하기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은주 씨 알겠죠? 씨 알겠지? 그러면 사실 끝났잖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x, y, g가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똑같은 녀석들을 제곱해서 더해주면, 똑같은 녀석들을 더해주면 요게 더 쉽겠네? 맞죠? 각각 하나당 얼마란 얘기야? 3분의 루트 6, 3분의 루트 6, 3분의 루트 6이란 얘기네요. 그래서 3분의 루트 6, 3분의 루트 6, 3분의 루트 6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답일 겁니다. 얼마예요? 27분의 6 루트 6. 9분의 2 루트 6. 답 어디? 3번. 됐지요?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끝. 62번으로 가볼까? 됐죠? 갑시다. 62번 fxyz를 3승, 3승, 3승에다가 빼기 3xyz로 부르기로 지워도 돼?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FABC가 1이래요. 그러면 뭐 하면 돼? 주어져 있는 저 F에 대한 설명처럼 똑같이 ABC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 뭐예요? A 3승, B 3승, C 3승, 마이너스 3ABC. 근데 그게 얼마래? 1이래. 두 번째, 요 녀석의 값을 찾아보래요. 이번에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것들 일단 대입해볼까? 뭐예요? B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3승. 이건 너무 아닌데, 이거는. 어쨌든 또 뭐야? C 플러스 A 마이너스 B의 3승.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3승. 마이너스 3.
아이고, B 플러스 C 마이너스 A에 곱하기 C 플러스 A 마이너스 B에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여기까지 됐나요? 요년 어디가? 아, 마이너스야? 아, 땡큐. 요거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땡큐. 요 녀석입니다. 의 값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변형? 위에 거를 일단 좌변의 생김새를 보니까 거의 자동으로 나오는 거 하나 있다, 그쵸? 얘가 큰 도움이 될까? 좀 의문인데 일단 써보자. 얘가 1입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아닌 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봐. 시환형으로 풀어야 될 것 같거든? 이게 대문자 A로, 이게 대문자 B로. 일단은 실험하는 거니까 잠깐 기다려요. 그래서 쭉 해보면 이 녀석의 값을 찾아주세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걸 변형을 해보자.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패스할게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위에서 미리 치환하면서 동시에 A, B, C의 합을 찾아봅시다. 셋이 더해보면은 뭐가 나와? A 뿔 B 뿔 C가 나와. 그래서 얘는 스몰 A, B, C의 합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제가 나오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 다 정리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 요 녀석을 갈 때 그냥 단순 노가다로 풀어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머리 쓰면 되겠다. 자, 일단 갈게요. 얘는 주어져 있는 이 빨간색 녀석 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지난 시간에 수업 중에도 보여준 거 이 녀석의 전체 생김새가 3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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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3abc 꼴을 바라보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치환을 할게요. 누구를? 얘를 A로, 얘를 B로, 얘를 C로. 그래서 치환을 하면서 요 형태가 되잖아. 요거는 안 지울게. 요렇게 되는 거 알고 있거든. 그치? 그래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때 뭐가 필요하거든? 대문자 ABC의 합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뒤에는 뭐 나와? 대문자 A제곱, 대문자 B제곱, 대문자 C제곱 마이너스 대문자 AB, 대문자 BC, 대문자 CA.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주어져 있는, 내가 치환한 대문자 A 대신에 이 식을, 대문자 B 대신에 이 식을, 대문자 C 대신에 이 식을 넣어줄 건데, 그때 우리가 치환하는 과정에서 A, B, C의 합이 뭐인 걸 안다면, 대 녀석 더해보면 뭐 나와? 스몰 A, B, C의 합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뭔가 간단히 되면서 제로 바뀌지 않을까? 괜히 지웠다. 아까 빨간색. 그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면서 뒤에 걸 변형을 해보고 싶어. 근데 이 대문자 A, 요 녀석. 얘를 통째로 제곱하고 얘도 통째로 제곱하고 얘도 통째로 제곱하는 게 불가능한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맞죠? 근데 그 뒤에 또 막 AB 빼야 되고 BC 빼야 되고 CA 빼야 되면 너무 귀찮지 않을까? 그럼 요 녀석은 살짝 바꾸자. 어떻게? 2분의 1로 묶어서 A-B를 구해오고 B-C를 구해오고 C-A를 구하는 식으로 가볼게. 그럼 여기서 또 뭘 구해요? A 빼기 B를 구합니다. 뭐가 나올까요? 둘이 뺍니다. 똑같은 부호인 CC 사라지고요. B가 2배, A가 마이너스 2배. 그럼 뭐야? 2에 B-A 나오겠네. 그럼 마찬가지로 B-C도 해보면은 2에 C-B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야? C-A지. C-A를 해주면은
또 2배에다가 A-C가 나오지 않을까? 부호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제곱할 겁니다. 그러면 요 뒤에 있는 녀석도 다시 한번 소문자 A, B, C로 바꿔 가보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제곱합니다. 4배가 되겠죠? 전부 다 4배가 될 거니까 묶어버리고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됐죠?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러면 지금 밑에 공간이 없어서 위로 다시 갈게요. 여기서 쓸게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4는 따로 뽑아 놓는 거야. 근데 남아있는 게 A, B, C의 합이 나오지. 그 다음에 2분의 1과 함께 얘를 가지고 가면 이거 다시 소문자로 뭐로 바뀌어? 이걸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어? 그래서 요 녀석이 뭡니다? 1입니다. 끝. 답은 4. 하고 끝을 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주어져 있는 조건을 뭐 인수분해형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도 몰라. 그게 생각이 나서 먼저 진행해 볼 수도 있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녀석은 뭐다?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식을 길게 주면서 그 어떤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하나 만약에 제곱이었다면 막 시도해보려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런 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덩어리로 봤을 때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 마이너스 3abc 꼴이라서 약간 치원형으로 이제 풀어봤어요. 그 전체적인 식을 어떤 곱셈 공식일까로 볼 수 있는 거. 그거 봐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 얘기 잠깐 했었던 것 같아. 어떤 거? 이거는 지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한 번 더 해볼래? 인수분해 하시오. 어떻게 풀어야 돼? 은주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저거 인수분해 해보세요. 그냥 요 문제, 새로운 문제야. 저거랑 달라. 새로운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안 했나, 우리 반? 화목반부터 했나 보다. 자, 이거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서윤아? 하윤아? 서준아? 주은이? 어호? 자네? 네. 일단 뭐? 그렇지. 자,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해?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서 뭔가 식을 이상하게 주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전개라도 해야죠. 왜 가만히 있어? 학교 시험에서도 가만히 있을 거야? 정 안 되면 전개라도 하면 답은 나옵니다. 근데 전개하지 말라는 이유로 이 문제를 보여준 거기는 한데 전개하셔도 답은 나옵니다. 알았죠? 전개하고 나면 문자가 3개라서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너희들이 수학상 배웠을 때 인수분해 배웠잖아.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하면서 문자 여러 개 쓰여져 있으면 차수 낮은 놈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라고. 그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문제의 목적은 그건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또 하나 가지고 와볼까? 뭐? A, B, C의 합이 만약에 0이면 뭐였어?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이 뭐랑 같아진다? 3ABC. 자, 이 녀석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이잖아. 그 속에 있는 놈을 뭐 해봐야지? 더 해봐야지. 더 해보면 뭐 나와? 0 나오거든. 그래서 이 녀석은 뭡니다? 그냥 답 바로 나와요. 3A, B, C, 꼴. 하고 끝.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얘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 거 뭔지 알겠어요? 문자 세부적인 A, B, C 하나하나를 보면 전개형으로 보이지만 식 전체를 바라보면은 큼직큼직하게 묶어주면은 어느 하나의 곱셈 공식 또는 곱셈 공식의 변형 또는 인수분해 공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요거랑 관련된 문제니까 요거 풀이 잘 기억해놓고 요것도 참고는 해두세요. 알았죠? 요거는 지난 시간에 풀이한 거니까 이건 쓱 지울게.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입니다. 4. 4 곱하기 1. 3번이요. 지금 요거 문제 굉장히 좋으니까 잘 봐두세요. 시험에 자주 나와서 좋다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한 좀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괜찮은 문제, 내가 설명을 하고 싶은 내용들을 딱 담고 있는 문제,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일단 첫 번째,
위에 풀이가 틀린 이유. 1단계 문제. 풀이가 틀린 이유가 뭐야, 은주야? 뭐라고? 네. 일단 단어들은 개판인다. 일단 의미는 맞다, 그치? 나누는 수가가 아니라 나누는 식이 1차 항이 아니라 1차 식이겠죠? 네, 나누는 식이 1차 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원래는 뭐였어? 이 2차식으로 나눈 목과 더하기 나머지 꼴로 표현을 한 건데 요들이 자리를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환 없이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로 써도 되지 않나? 라는 의문을 가진 거야. 형태는 맞지. 왜? 나눗셈의 관계식이 뭐거든? A는 BQ 플러스 R꼴. 그게 뭔데? A를 B로 나누면 Q가 몫이고 플러스 나머지 꼴이거든. 그럼 형태는 맞으니까 맞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아까 은주가 말한 대로 이게 왜 틀렸다? 1차로 나눴는데 어떻게 몫이 얘면은 나머지가 또 1차냐? 그래서 틀린 이유를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나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누는 식이 1차 식이므로 나머지는 차수가 낮아야 한다. 뭐 이렇게만 서술하면 되지 않을까?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그게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나는 틀렸다고 얘기하니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니? 나는 틀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그때는 뭐다? 뭐라고 얘기를 한다 나는? 나누는 식이 1차 식이면 차수가 낮아야 되는데 차수가 아직 높아. 그럼 뭐 했다? 나눗셈이 덜 끝났다. 그럼 더 진행하시면 됩니다. 누구만 더? 나머지만 한 번 더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뭐로? 2x 플러스 3으로. 그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4인 1차식을 최고차의 개수가 2인 1차식을 나눈 몫은 뭐겠어? 마이너스 2 되면 되겠지. 몫은 뭐만 보고? 개수만 보고 최고차의 개수만 보고 가는 거잖아. 근데 상수항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원래 1이었는데 여기 갑자기 마이너스 6이 되어 있죠. 그럼 뭐가 더 필요해요? 플러스 7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2x 플러스 3을 묶어주는 거죠. 나눈다의 또 다른 표현은 묶는답니다. 알았죠? 그래서 뒤에 들어가는 게 뭐야? x제곱 마이너스 r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사라지네. 여기까지 나오고 7. 그럼 이제 답은 뭐예요? 얘가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놓자. 이걸로 우리 킬러 문제 만듭니다. 요번 오늘 배운 단원에서 뭐요? 나눗셈의 형태, 즉 나눗셈의 관계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식에 대해서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너무 높아. 나머지가 차수가 높아서 똑같거나 더 이상이면은 틀린 게 아니라 덜 끝났기 때문에 더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됐죠? 됐죠? 은주야? 네. 76번 갑니다. 오, 아니네. 또 질문 있어, 또 질문. 또 질문. 똑같은 문제. 지워도 돼? 지워도 돼? 네. 자, 요거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거 뭐요? A와 B로 쪼개내. 그래서 뭐 하지 말라 그랬어? 이게 A구나, 이게 A구나. 똑같으니까. 거꾸로 했다. 이게 A구나, 이게 B구나, 이게 B구나.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죠? 오케이? 다음. 예를 들면, 근데, 아니야. 여기도 뭐 A하고 B, 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면 저 뒤에 거 어떻게 볼 거야? 못 만들어. 그러면 뭐로 가는데요? 전체 부피는 자른 후에도 부피의 합이 뭐예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의 부피의 합은 결국 요 녀석의 부피 합이랑 똑같아. 이 녀석의 부피 뭔데? A 플러스 B 가로 A 플러스 B 세로 A 플러스 2B 높이. 그거를 전개를 해봐봐. 그럼 어때? 전체 갈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붙은 게 A 플러스 2B. 그리고 책상에 있는 포스트잇 너희들 필기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대신에 하나 부탁 두 가지를 하자. 하나 저것 좀 하지 마세요. 스프링질. 너 다시 해봐.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그 다음 두 번째 부탁. 연습장으로 좀 쓰지 마세요. 포스트잇 한 장이요. A4 거의 한 10장, 20장이랑 가격이 맞먹습니다. 알았죠? 연습장이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면지 열심히 줄게. 알았지? 뭐 하다 말았냐. 어쨌든 정리 계속하자. A3승. 그 다음에 동류항 정리 바로 하면서 갈까? 요거 곱해주면 2a 제곱에 b, 요거 곱해주면 2a 제곱에 b, 4a 제곱에 b. 그 다음에 요거 둘이 곱해주면 ab의 제곱, 요거 곱해주면 4ab의 제곱, 더해주면은 5a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곱해주면 뭐예요? 2b의 3승. 자, 그럼 어떻다는 얘기야? 이런 녀석들 중에는 뭐도 있겠지. 분명히 넓이를 어떻게, 저 직육면체를 어떻게 쪼갠대? 가로나 세로의 길이가 a 또는 b만 되도록 쪼갠다고 했잖아. 그냥 AAA짜리 있을 거야. 그게 얘지. 몇 개야? 한 개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직육면체는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어떤 거? ABA. 넓이래 자꾸. 부피 얼마야? A제곱에 B 되겠지. 그런 게 몇 개 있대? 4개 있네. 그런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 그 중에서 부피가 160이 되도록 하는 게 5개가 있대. 앞에 개수가 개수다, 그치? 개수가 개수? 됐죠? 그러면 요게 바로 그 조그만 부피. 뭐야? 그게 얼만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답을 내야 되는데, 자, 너네 책 봐봐. 지금 빔에 띄워놓은, 칠판에 띄워놓은 거랑 문제 다른 오타 하나 수정된 거 있죠? 뭐가 달라졌어요? 찾아봐요. 그렇지. 뭐요? 틀렸어요, 너는. 아, 맞네요. 미안해요. 뭐가 붙어 있어? 제일 처음에 서로 소인 2 이상의 두 자연수라고 책에는 돼 있죠? 저 현수는 아니야. 너는 내가 준 거라서 옛날 버전이라서 혹시 내가 준 프린트 없지 여기는? 자, 서로 소인 2 이상의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 저렇게만 나와 있는데 답을 얼마? 아까 16? 16이라고 푼 사람들은 틀렸어요. 즉 이 문제의 답은 16이 아닙니다. 너희 책에 있는 거는 답은 16이 맞을 거예요. 답 16 맞나 근데 은지야?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저 버전으로 풀고 나서 너네 버전으로 왜 오타 수정된지를 설명해 줄게. 자, 일단 A, B 제곱이라는 얘기는 뭔가 이 150이 A 하나, B 두 개의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됐다는 얘기지. 150을 뭐 하자? 소인수분해 해보자. 150은 대략 얼마예요? 대략이 아니라 15 곱하기 10이다, 그쵸? 그럼 뭐예요?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5의 제곱 아니겠니? 그러면 A를 뭐로 잡으면 되겠다? B를 뭐로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통 A, B를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너희들의 풀이가 되는 거야. 너희들 교재의 풀이. 그래서 답이 얼마? 16이 되겠지. 근데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RPM, 이번에 방학 때 RPM 했던 사람들 아마 이 교재 있을걸? 아닌가? 센인가? 어쨌든 그때 풀이 어떻게 했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답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어요? 150을 뭐로 바라봐? 뭐로 바라봐? 150 곱하기 1의 제곱. 맞죠? 되게 쪼잔한 답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A가 얼마? B가 얼마?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다가 오타 수정이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오류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집들이 저렇게 만들어서 그대로 수록했다가 다 수정했던 거야, 한 번. 알았음? 그래서 지금의 답은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2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아닌 걸로 너네들의 답은 16만 되는 거지. 알았죠? 참고하세요. 그쵸? 76번 가볼까? 했네? 79번 가보자. 희한한 게 있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면은 애들이 진짜 많이들 질문을 해. 나의 조건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해가지고. 나의 조건 뭐 하면 돼? 얘네다가 뭐 하면 돼? 1, 2, 3, 4 넣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1, 2, 3, 4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좀 지울게요. 제일 처음에 가의 조건에 나와 있는 건 그냥 P1X를 제공을 한 거니까 그냥 P로 하면 그때 쓰면 되고. 근데 우리는 지금 P1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마지막에 보니까 P10까지 가야 되거든.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건 나하다 보니까 나에다가 뭐 하니? 1, 2, 3, 4 넣으라고 하잖아. 그래서 나의 식에다가 1, 2, 3, 4를 넣습니다. n에 1 넣어볼까요? 뭐 나와요? P2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데요? P1에다가 x 플러스 1로 가주면 돼요. 맞죠? 그 다음 하나 더. n에다가 2 넣어볼까요? 그럼 뭐 나와요? P3를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P10까지 가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P2에다가 뭐 해줘요? x 플러스 2. n에다 2 넣는 거라서 x 플러스 2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쭉 갑니다. 촉촉촉촉. 어디까지? 10까지 가보자. 9까지 가보자. n에다가 9를 넣었으니 좌변이 뭐가 되겠네? P10이 되겠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녀석 튀어나온다, 그치? 어떻게 되는데? P9에다가 x 플러스 9를 해주면 돼요. 자, 가자. 일단 첫 번째. 얘는 뭐예요? P1, x 플러스 1. 여기다가 x 대신에 뭐만 넣으면 돼? x 플러스 1 쭉쭉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아직은 이렇게 안 할 거야. 빨간 거 썼니? 빨간 거 썼니? 안 써도 되는데. 자, 다시 지울 거야. 이런 식으로 가주면 돼. 근데 지금 우리가 P2 찾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밑에서 다 규칙 찾고 나서 한 방에 대입하자. 대입은 계속 할수록 별로 좋은 거 아니죠? 한 방에 대입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보자. 얘가 보자. P2가 뭐였어? P1 x 플러스 1. 다시 한번. 잘 봐. P2가 뭐였어? P1에 x 플러스 1. 맞니? 근데 x 자리에 내가 지금 손으로 가려놨지.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x 플러스 2. 그걸 여기다가 그대로 써줘야지. 맞나요? 그럼 이게 나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P4도 가볼까? 이건 뭐야? 원래는 P3에 x 플러스 3이지. 맞죠? 자, 다시 한번 바로 위에서 P3를 뭐라고 해놨어? P2에 x 플러스 1이라며. 근데 그게 뭐였어? 이거라며. 빨간색. 맞지? 맞지? 얘랑 얘를 봐. 이번에는 알았죠? 얘랑 얘를 봐. P3는 어떤 거다? 뭔가가 들어오면 거기다가 2 더하기 1 더하기를 더해서 같이 P1에다가 넣어세우지. 그럼 이 녀석 가보자. 뭐가 나와? P1에다가 내가 손으로 가리고 있는 거에다가 2 더하고 1 더하면 되겠네. 맞니? 그 녀석 사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x 플러스 3이 들어간 거야. 이제 규칙 보여? P4x를 구하려면 P1에다가 x에다가 1, 2, 3을 더해주면 되고요. P3x를 구해주려면 P1에다가 x에다가 1, 2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답은 P10을 구해주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어요? P1에다가 x에다가 1, 2, 3, 4, 5, 6, 7, 8, 9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얼마? 45. 됐음? 1부터 10까지 합이 55니까 10을 빼면은 9까지 합은 45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한 방에 대입하는 거야. 아까처럼 뭐 P1 식에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45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x 플러스 45의 3승, x 플러스 45의 제곱, x 플러스 45 플러스 1. 거기다가 이제 x 제곱의 개수를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x 제곱의 개수 찾아가 보자. x 제곱을 찾으러 가는데 여기서 나오니? 안 나오죠? 여기서 나오니? 나오죠. 어디 갔어? 여기서 나오니? 나오죠. 얼마 나와요? 1이요. 여기에서 x제곱 나오니? 나오죠. 상 두 개짜리 3승 공식이다 보니까 어디서 나와? 3 곱하기 45 곱하기 x제곱이 되겠죠. 그 두 개가 유일한 x제곱항. 그래서 이 녀석은 다른 녀석은 전개도 몰라. 관심도 없고. 이 창의 개수는 뭐가 될 거다? 3 곱하기 45 얼마야? 135에다가 1 더해서 답은 얼마? 136이 되겠네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셨어요? 지혜 뭔 말인지 알겠어? 예. 끝.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질문은 안 했지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정리하시면 얼른 뭐 좀 더 정리하세요. 쓰고 있는 사람들. 녹화를 안 하고 찍고 있었어. 마지막 말을. 내가 뭐 하고 있었을까? 여기서부터 안 했나? 모르겠다. 뭐 어차피 지난 시간에 한 거 반복한 거니까. 자, 넘어갈게요. 이제 그래서 나머지 정리, 요거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뭘 쓸지 잘 고민하면서 씁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부 유형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 건데요. 그래서 일단 유형 1번 문제 딱 보자마자 너희들이 이거는 개수비교법, 이거는 수치대입법 너희들이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일반적인 기본적인 문제집들은 유형 1번 개수비교법, 유형 2번 수치대입법 하면서 알려주는데 너희들이 이제 보고 판단을 해보자. 자, 80번 A, B, C를 구해보래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하면은 X에 2를 넣어서 답을 구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2C를 구하래요. A, B, C를 따로따로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물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고 C를 따로 구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다 좋은데 일단 A, B, C를 따로따로 구해보자. 결국 뭐야? 주어진 식은 항등식. 항등식의 우변에 미정계수 A, B, C. A, B, C를 찾으러 가보자. 개수비교법이야? 수치대입법이야? 수치대입법을 쓰면 확실히 편해? X에 뭐 넣을 수 있어? 1. 또. 또. 넣어서 A 찾고 B 찾고 C 찾고 해야지. X에 뭐 넣을 수 있어? 1 말고 또. 자, 아무거나 넣는 2 넣고 3 넣는 또는 2 넣고 0 넣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수치대입법이 방법이 되긴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연립형으로 들어간 건 수치대입법의 진짜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아무거나 넣는 것 밖에 불가능하네 지금은. 그래서 이건 뭐다? 개수비교법이 원래 모범 답안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개수비교법을 무조건 써야 되니? 그것도 아니야. 원래 이 문제의 내가 생각했을 때의 가장 모범 답안은요.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적절하게 섞어 써야 됩니다. 어떻게? 전개를 했을 때 2차항은 여기서만 나와요. 그래서 A는 2가 바로 나와요. 맞죠? 두 번째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X에 1도 넣어요. X에 1 넣어주면 좌변이 4기 때문에 C가 4가 나와요. 그럼 이제 B만 찾으면 되잖아. B를 찾을 때는 X에 뭐 넣어버리면 돼? 2 넣어버리면 되지. 하나 남았으니까.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적절하게 섞어 쓰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굳이 하나의 방법만 쓰자고 치면 지금 이 문제는 개수비교법일 겁니다. 즉 우변을 뭐해서 전개해서 동류항끼리 계속 비교를 하는 풀이가 모범 답안이 될 겁니다. 즉 수치대입법을 쓴다 그래서 빨리빨리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이번 문제는 뭐야? 명확하게 수치대입이죠. 왜요? X에 처음에 뭐 넣어주면 예를 들어서 0 넣어주면 맞죠? 0 넣어주면 좌변 4 우변 얘 사라져서 C 나오잖아. 맞죠? 그럼 C를 찾았어. 그럼 이제 누구 찾으러 가면 돼? A 찾고 B 찾으러 가면 되겠네. 그러면 이번엔 B를 사라지게 해볼까? 맞죠? X에 뭐 넣어봐? C는 나왔으니까 X에 뭐 넣어봐? 한 번 더 사라지는 2 넣어보는 거야. 그럼 A 나오겠지? 그러면 뭐 찾았냐? B 찾고 C 찾았으니까 이제 A만 찾으면 되겠네. 맞죠? 그럼 X에 아무거나 또 하나 넣어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수치대입이 또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는 문제. 알았죠? 됐죠? 자, 지금 말로만 풀고 있는데 넘어가도 되겠어? 아니면 보여줄까?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너희들이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중 뭘 쓸까를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쭉 등장하다가 이제 유형 2번으로 넘어가면은 뭐다? 뭐뭐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면서 항등식에 대한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나와요. 오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개념 설명은 유형 1번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항등식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 이미 x에 대해서 성립,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그 다음에 4번은 뭐 거의 안 나오는 표현이고. 알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유형 2번으로 가보면 뭐야? 등식 뭐뭐뭐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어떤 문자를 바라보래?
K라는 문자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니까 이 녀석은 뭐에 대한 항등식이다?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러면 개수비교법이야 수치대입법이야를 보기 전에 일단 식의 생김새부터 마음에 안 들지. 맞죠? 왜? K가 흩어져 있잖아. 그럼 뭐 해줘? K를 한데 모아서 좌변에 K가 있는 놈과 K가 없는 놈, K에 대한 일차항과 K에 대한 상수항으로 쪼개서, 그리고 우변을 비교해보면 뭐니까? 0이니까 어떻게 풀면 된다? 얘도 0, 얘도 0이라고 풀어주면 되겠다. 그쵸? 왜? 얘가 뭐에 대해서? K에 대해서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모든 항의 개수가 다 빵빵빵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맞죠? 이거 잘 확인하세요. 너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X, Y만 문자로 바라보는 습관 때문에 K에 관계없이라는 말을 무시한 채로 뭔가 이상하게 푸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알았죠? 그래서 86번은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 M에 대한 항등식. 87번은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 XY에 대한 항등식. 왜? 제일 위에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세 번째 줄에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알았죠? 그 문자들을 미지수로 바라봐서. 그럼 87번은 X의 항과 Y의 항과 상수항으로 쪼개서 모든 개수가 000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맞죠? 일종의 전부 다 뭐네? 개수비교법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네.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유형 3번으로 가볼게요. 나는 바로 91번으로 가볼 겁니다. 자, 이 문제 보기 들어봐. 다항식 fx에 대해서 x의 값에 관계없이 뭐뭐뭐가 성립할 때 그때 a, b의 값을 가지고 제곱 빼기 제곱을 구하래. 자, 얘들아, 이 문제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다? 누나?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다? 요거 봐야죠. 맞죠? x의 값에 관계없이 가 항상 성립한다. 아, x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네. 그럼 지금 좌변도 우변도 다 x에 대한 문자로 쭉 바라보니까 우변 잘 내림차순 정리돼 있다. 그치? 자, 그때 우리는 뭘 찾아야 돼? 결국 이거 이제 잘 기억해놔요. 항등식입니다. 거기서 뭘 물어보고 있어요? 미정계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미정계수 누구누구 물어보고 있어요? A와 B만 물어봅니다. 근데 문제에 뭐가 등장하거든? A, B만 모르냐? 모르는 게 또 있지. 누구 모르고 있어, 서준아? X가 왜 나와? X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문자잖아. 말고 뭘 몰라? fx 부분 모르잖아. fx라고 했니? x라고 했지? fx를 모르잖아.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ab만 구합니다. 근데 fx라는 또 다른 뭔가가 등장하는데 걔는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는 안 구하고 싶어. 자, 그런 문제 다시 한번. 항등식 문제에서 미정계수는 ab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fx가 등장하는데 얘는 궁금해 안 궁금해?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fx는 구하고 싶어 안 구하고 싶어? 안 구하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그러면 fx를 사라지게 하는 x값 넣을 수 있어 없어? 있죠. 누구? 1 넣어주면 됩니다. 또 요번에는 잘 기억해놔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돼요. 알았죠? 요거는 요 91번에 좀 독특한 점이긴 해. x제곱에 뭔가를 넣는 거는. 알았죠? 어쨌든 좌변이 뭐가 되거든? fx가 사라져버리면서 우변만 남아있거든. 아, 수치대입법의 두 번째 목적이 등장합니다. 뭐요? 수치대입법의 첫 번째, 지워버렸네? 아, 여기 있다. 수치대입법의 첫 번째 목적, 뭐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문자를 연립없이 순서대로 착착착 구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뭐다? 내가 궁금한 문자만 찾을 뿐 궁금하지 않은 녀석은 사라지게 해버리는 불이. 개수비교법을 쓴다면 뭐 했겠어? 좌변도 6차항으로, 우변도 6차항을 정리해서 쫙 개수들 다 보고 비교하러 가야겠지. 7개의 항 다 비교해야 되겠지. 근데 fx를 알아 몰라. 모르는데 좌변 전개할 수 있어.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전개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불가능하겠죠, 거의. 알았죠? 그래서 이 녀석은 수치대입법을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좌변은 x에 1 넣어서 0 됐다. 우변은 뭐 나와? a 더하기 b 더하기 3 나옵니다. 두 번째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넣자. 이거 봐봐. 이 문제의 독특한 점. 우변이 전부 다 뭐예요?
짝수차항이죠. 그래서 우변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어? x제곱을 3승한 거, x제곱을 제곱한 거, x제곱을 그대로 간 거, 거기에 x제곱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1. 얘는 뭐야? 플러스 a. 얘는 뭐야? 마이너스 b. 얘는 뭐야? 플러스 2. 그래서 a, b에 대한 식 두 개를 연립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연립이 들어오게 됐지만 fx를 안 구하기 때문에 빨라지는 거겠죠? 지금 이 풀이를 잘 기억하세요. 얘가 바로 나머지 정리를 만드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알았죠? 좀 이따가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 보면은 전부 다 a, b를 찾고 싶지 구하고 싶지 않은 fx나 qx, gx 같은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합시다라는 문제의 형태들이에요. 이 유형 3번. 알았죠? 그래서 답은 안 해도 되겠지? 너희들이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 별표 하나 칩시다. 유형 3번도 별표기는 한데 그게 활용돼서 나오는 다른 내용들이 더 중요하지 유형 3번이 중요한 건 아닌데 유형 4번은요. 이거 자체가 기본 문제입니다. 자, 얘를 가지고 설명을 하되 물어보는 거는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4승이라는 게 있어. 한글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뭐? 의 전개식에서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기도 해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문제들은 전개를 해놓은 식을 너희들한테 제공을 하죠. 여기까지 왔다. 자, 첫 번째 물어보는 것. 누구? 기억. 가네. 가. 뭘 물어보니? A0, A1, 점점점, A8까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우변을 보니까 뭐 하면 얘가 나와? 그렇지.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전체 식에다가 뭘 넣어요? x에 1을 넣어서 구합니다. 좌변은 뭐가 돼요? 1, 1, 1 넣어주면 3의 4승 81이다. 그치? 일단은 그냥 쓸게. 우변이 뭐예요? A0 플러스 점점점에서 A8 나오는 거지. 우변, 이 흰색은 이제 앞으로는 안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녀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 나와요?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자, 홀수 번째 녀석들은 다 마이너스가 붙고 짝수 번째 녀석들은 다 플러스가 붙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녀석 하나 등장할 수 있습니다. 서윤아, x에 뭐 넣어주면 답 나와?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녀석 어떤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좀만 더 길게 쓸게. A0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해서 A8까지. 자, 얘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합니다? x에 뭔가 하나 딱 넣어서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해야 된다? 위에 있는 두 식을 먼저 구해요. 그 두 식을 가지고 뭐 하면 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더해주면은 얘가 나오죠. 알았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A1 플러스 A3 플러스 점점점 A7까지. 하나밖에 없네. 몇 번째 것들만 물어보는 거야? 홀수 번째 것들만 물어봅니다. 그때는 역시 어떻게 해요? x의 특정 하나를 넣어서 구할 수 있니 없니?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위에 있는 1 넣은 거랑 마이너스 1 넣은 걸 둘 다 구해서 두 식을 뭐 하면 구할 수 있다? 빼서 구할 수 있겠다. 그치? 결국 이걸 물어보면은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빼셈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두 개를 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누굴 물어본다? A, 제로만 물어볼 수도 있어. 어떻게 구해? 더 좋은 방법. 또 x에 0을 넣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또 있어 근데. 뭐만 보면 돼? 그렇지. A0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상수항의 4승만 가지고도 구할 수 있어요. 알았죠? 두 번째 또 있어. 누구? 최고창 A8만 구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해요? 최고차항의 개수입니다. 어떻게 봐요? 최고차항의 개수만 4승을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2x의 제곱에 플러스 점점점 해서 마이너스로 갈까? 마이너스에 2로 끝나는 문제였다. 점점 하니까 이상하다. 요 녀석의 3승이었다. 4승이었냐? 4승이었다 치자. A0 플러스 점점점 A8에 X의 8승이다. 자, X8, 뭐래? A8 얼마예요? 16. 잠깐만, 이거 3승으로 바꿀게. 그럼 6승이지? 자, 다시 가자. A6 어떻게 구해요? 2의 3승, 그렇지. 자, A0 얼마예요? 마이너스 2의 3승, 마이너스 8입니다. 뭘로 구한 건지 알겠죠? 상수항에 해당하는 A0는 상수항만 3승으로, 최고차항에 해당하는 개수는 최고차의 개수만 3승으로 가시면 돼요. 알았죠?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겠어? 이 주황색, 초록색과 위에 있는 노란색을 짬뽕 시켜가지고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겠다? 뭐요? A2 더하기 A4 더하기 A6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분명히 짝수 번째 것만 물어보고 있어서 1넣은 거랑 마이너스 1넣은 거를 둘이 더하면 될 것 같은데 최저차항에 해당하는 A0가 사라져 있고 최고차항에 해당하는 A8이 사라져 있는 그런 문제.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위에서 구하는 방식으로 A0 플러스 A2 플러스 A4 플러스 A6 플러스 A8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따로 너네가 A0를 구하고 A8을 구해서 빼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최저차항과 최고차항을 구하는 방법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게 어디에서도 물어보고 있다? 마가 아니구나. 92번에 있는 마에서도 물어보고 있어요.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최저차항과 최고차항. 요 문제에다가 같이 좀 써놓던가. 아니면 92번에다가 뭐 같이 써놓던가. 92번 문제 버전으로 해서. 그렇게 잘 기억해두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 이거 좀 지워도 되지,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물어보는 녀석을 한글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알았죠? 얘를 물어보는 또 다른 표현. 뭐다? 아까 내가 말한 전개식에서 모든 개수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은 이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끝. 됐죠? 있나? 여긴 없지. 왜? 안 보여? 자, 지금도 이제 슬슬 한 명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가장 좋은 필기는 어디 하는 거? 머릿속에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의 머릿속에 모든 것들이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지금 내가 이거 내가 뭔가 물어보는 식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 아차 싶어서 놓친 것들이 있다면은 내일도 아차 합니다. 잘 정리해 두세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은 뭐 말 그대로 정리를 안 하셔도 되지만 알았죠? 필기하세요. 뭐 쓰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 좀 위험해요. 알았죠? 뭐 잘하는 애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자, 어쨌든 계속 가볼게. 유형 6번으로 갑니다. 유형 6번에서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죠. 유형 6번의 이름이 뭐야? 그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이제 나눗셈의 관계식이라고 내가 써오던 그 표현.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다시 한 번만 쓰고 갈게요. 에이? 다항식의 나눗셈은 원래 풀이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총 3가지 풀이 방법이 있다. 거의 학교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직접 나눗셈에 대한 내용. 두 번째, 얘를 조금 간략하게 해놓은 게 조립제법, 개수만 가지고 가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다? 아직 배우지 않은 나머지 정리 하나 더 있다 그랬지.
자, 배워서 다들 알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직접 나눗셈은 결국 뭘 구한다?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조립제법도 뭘 구할 수 있다?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나머지 정리는 뭘 구한다?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목과 나머지인데 조립제법, 나머지 정리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물어봤는데 조립제법을 쓰면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다 뭘 구하고 언제 쓸 수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해두셔라는 얘기입니다. 목과 나머지를 물어보면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나머지만 물어보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맞죠? 근데 나머지 정리는 언제만 사용 가능하고 조립제법은 언제만 사용 가능하다? 조립제법은 x-알파로 나눌 때. 1차식 맞습니다. 근데 내가 왜 x-알파로 나눌 때라고 썼는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두 번째, 나머지 정리는요.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1차식이라고 쓴 거랑 x-알파라고 쓴 거 두 개의 차이가 뭘까? 최고차의 개수를 눈여겨보란 얘기지. 조립제법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일 때로 나누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를 2나 3으로 장난쳐놓은 문제들은 못 푼다가 아니라 뭔가 수작업을 해주세요 라는 얘기고, 그걸 보통 외우고 계시죠. 몫을 그 최고차의 개수를 나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외우고 있을 거야. 여기 마플 시너지에 나오니까 그거 잘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1차식은 1차식입니다. 최고차의 개수 바꾸면 뭔가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식으로 나눴다. 나머지만 물어본다. 당연히 나머지 정리 쓰면 되고, 1차식으로 나눴다. 목도 물어보고 나머지도 물어본다. 조립제법을 쓰시면 되는 거야.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직접 나눗셈을 들어가야 되는데, 또 하나, 직접 나눗셈이나 조립제법은요, 또 뭐 할 때만 알 수 있냐면 나누는 식과 나누어지는 식을 모두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나누어지는 식이 그냥 fx라고만 하거나 나누는 식이 그냥 gx라고만 주어져 있다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못해요. 알았죠?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떤 식으로 가느냐? 그래서 대체하게 되는 게 바로 뭐다? 나눗셈의 관계식이라는 게 있죠. 나눗셈의 관계식은 만능이죠. 나눗셈의 관계식이 뭐다? A는 BQ 플러스 R꼴의 식. 그때 이제 유형 몇 번? 6번? 유형 6번 내용이 나오는 거야. 뭐? 나눗셈의 관계식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 초등학교 때 했던 거. 검산식. 검산을 할 때 사용하는 식. 검산을 할 때 어떻게 사용했니? (123을) 5로 나누면 몫은 24고요. 나머지 3입니다. 검산식을 썼어. 그래서 뭐? 얘가 얘랑 같은지를 보는 거지. 한 번 더. 얘랑 얘가 뭐 한다? 똑같냐? 를 확인을 했죠. 그럼 이게 식으로 들어와 있는 얘도 마찬가지야. 결국 양변이 뭐하다? 동일하다는 얘기고, 양변이 동일한 식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항등식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나눗셈의 관계식은 기본적으로 항등식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뭐가 등장한다면, 미정계수가 등장한다면 그 미정계수를 찾기 위한 방법 뭐다? 너희들은 수치대입법을 쓸 수 있니? 개수비교법을 쓸 수 있니? 를 너희들이 스스로 따지러 가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설명하는 게 바로 유형 6번이에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문제 하나만 풀고 뒤에 응용하는 문제 바로 풀러가자. 자, 바로 102번으로 갈게요. 102번 문제 어떻게 하래요? 자, x에 대한 다항식 블라블라 가 x제곱 플러스 2x-1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이 정도는 사실 그냥 진행해도 되긴 되는데, 나누어지는 다항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니? 조금 모르는 부분이 등장했니? 조금 모르는 개수 A가 등장을 했다, 그쵸? 그러면 이건 어떻게 갑니다? 나눗셈의 관계식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뭐 한다? x3승 플러스 a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2-a 가 x제곱 플러스 2x-1로 나누면 몫은요? 말을 안 했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죠. 몫은 모르니까 qx. 가끔 이런 거 있다. 나누었을 때의 몫이 블라블라인이라고 하면은 나머지가 없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너희들한테 구하라고 시키는 거야. 알았죠? 그런 페이크 낚이지 마세요. 어쨌든 나누면 나머지가 뭐다? 0이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요게 바로 나눗셈의 관계식이고 이렇게 쓴 식이 나눗셈의 관계식, 나눗셈의 관계식이다. 그지? 여기서 뭐 해주세요? 미정계수 A를 찾아주세요. 맞나요? 그러면 뭐 하면 돼? 나눗셈의 관계식은 뭐다? 상등식이다. 상등식에서 뭘 물어본다? 미정계수 A를 물어본다. 자, 미정계수 A를 물어본다. 그럼 너희들은 고민을 하러 가는 거야. 수치 대입을 쓸래? 계수 비교를 쓸래? 자, 그럼 너희들은 아무거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정계수 A가 있지만 모르는 또 다른 뭔가가 등장했죠. 누구요? QX. 그러면 QX 궁금하니 안 궁금하니? 문제에서 물어봤니 안 물어봤니? 안 물어봤으니까 나는 궁금하지 않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X를 넣을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 넣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근데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치대입법 못 쓰니까 계수비교법으로 들어가야 돼. 그 말은 뭐다? QX도 직접 찾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면 돼? 방법이 없죠? 직접 나눗셈을 하셔도 되고 나는 이걸 더 좋아합니다. 첫 번째, 최고층의 계수가 1인 3차식이네. X. 상수항이 아니네. 1차항이 계수가 1인 1차식. 그럼 1차항 만들어야 돼.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1. 뭐 나와줘야 돼? 2 나와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는 뭐다? 1 하면 끝. QX 찾았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전개해서 A 구하면 되지. 누구 뭐 상수항으로 보든 이차항으로 보든 그럼 너희들 편한 대로 하세요. 상수항이 제일 편하죠? A는 얼마겠네요? 3이겠네요. 소개됐어? 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아까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알았죠? 그러면 이제 계수비교법을 이용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누구도 있겠다. 수치 대입을 이용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104번, 105번 딱 보자마자 인수분해 되는 형태 보여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야 몫에 있는 부분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지.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뭐야? 나눗셈의 관계식은 항등식. 근데 항등식 오늘 유형 1번에서 뭐 했어? 수치 대입 쓸래? 계수 비교 쓸래를 너희들한테 스스로 물어보는 문제. 그 두 개의 유형을 나눗셈의 관계식이랑 엮어놓은 게 세 문제씩 있는 거예요. 알았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 하나 별표까지는 아닌데 별표 하나 쳐놓을까? 자, 너네 이거 눈으로 먼저 쳐다보고 얘기하자. 107번 문제 칠판만 봐봐. 아직 풀 거 아니니까. 칠판 문제 딱 보자마자 이거 뭔지 알겠어? 서윤아? 자꾸 요 앞쪽에만 물어보네. 준아 이거 뭔지 알겠어? 너 공부할 때 배웠었어? 그렇지. 이거 무슨 문제예요? 그렇지. 요렇게 등장하는 문제. 자, 근데 사실은 두 가지 형태의 문제 있습니다. 조립제법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조립제법을 원하는 문제였다면 문제 잘못 만든 거야. 자, 간다. 요렇게 생긴 형태의 식 자체를 잘 기억해내세요. 이게 이제 유형 7번입니다. 알았죠? 첫 번째, 어떤 문제 만들 수 있어? A, B, C, D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A와 B와 C와 D가 각각 뭐니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아까처럼 뭐 하나만 계수 이상하게 해서 더하세요라고 하는 식으로. 그럼 첫 번째, 얘는 뭐다? 그냥 상등식의 기본 문제. 뭐? 계수의 총합 구하기 문제처럼 풀어달라는 거고. 밑에 거는 뭐다? 너희들이 말했던 연속해서 조립제법을 여러 번 사용하는 연조립제법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조립제법입니다 라고 한 애들도 맞아요. 정확한 이름은 연조립제법입니다. 그 형태를 저 식의 생김새를 통해서 잘 기억해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 문제를 잘못 만든 게 A, B, C, D 합을 구하면 X에 그냥 뭐 넣으면 돼? 그냥 2 넣으면 답이죠. 그걸 원하는 문제였다면 좋은 거고, 연조립제법을 원하는 문제였다면 조금 아쉬운 문제고. 알았죠? 그러면 밑에 있는 108번은 A, B, C의 합을 구하기네. X에 뭐 넣으면 돼? 뭘 넣으면 되겠죠? 109번은 별표 한 3개 박아놔요. 요 녀석은 A, B, C, D를 일단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조립제법 문제가 되는데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 맞죠? 안 보여줘도 너희들은 이렇게 풀어야 돼. 자, 간다. 계속 간다.
그래서 이 녀석을 만약에 A, B, C, D를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풀면 돼? A, B, C, D를 구하는 문제다. 그럼 어떻게 풀면 돼? 저 녀석을 써요. 그래, 뭘 써요? 얘를 뭐로? 1로. 연속해서 조립제법을 써요. 또 써요. 자,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뭐야? A, B, C, D. 알았죠? 이렇게 구하는 게 연조립제법 문제고, X에 그냥 2 넣어서 답 내는 거는 항등식 기본 문제고, 계수의 총합 구하기 문제. 알았죠? 자, 그럼 하나 더. 109번. 아까 별표 치라고 했죠? 문제를 살짝 바꿀 겁니다. 자, 보기 들어봐요. 개수를, 저걸 빌릴까? 요 문제 같이 그냥 필기해 놓자. 자, 지어도 되지? 간다. 문제가 실제로 이렇게 친절하게 안 줍니다. 너희들 학교 시험은 뭐야? 너희들의 점수를 어떻게든 깎아먹기 위한 시험이에요.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 잘 모르는 부분들 정말 많이들 집어넣습니다.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유형 자체를 잘 기억해놔봐. 자, 간다. x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1. 그냥 개수는 빌려올게. 자, 여기서 만약에 물어보는 게 그냥 대놓고 바로 이 녀석을 fx라고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한테 뭐라고 주냐면 1번 f의 2.1은 얼마니? 라고 물어봐요. 이 문제랑 동일한 거죠. 맞죠? 그때 두 번째 2번도 마찬가지. 뭐? f의 11을 물어봐요. 세 번째 f의 99 같은 것도 물어봐요. 이 세 문제가 전부 다 무슨 문제다? 연조립제법 문제라는 거를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는 원래 개념 설명하는 반에서는 뭐라고 유형 이름을 부르냐면 F2.1 구하기 라고 붙여놔요. 이름을. 제일 자주 나온 게 2.1이거든. 요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 문제를 알고 있으면 1번은 되게 쉽기는 한데 결국 너희들이 연조립제법 쓰려면 무슨 꼴로 바꿔야 된다? 무슨 꼴로 바꿔야 된다? A의 x-알파, B의 x-알파, C의 x-알파 꼴로 바꿔서 알파가 뭔지를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라는 문제야. 그때 너희들이 왜 하필이면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꿨는지 알겠냐? 그거는 결과를 알고 나서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값을 보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fx를 fx를 x-2의 내림차순으로 진행되는, 즉 2로 연속해서 조립제법을 써야 되는 문제로 풀어야 됩니다. 너네들이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 왜? 색깔 바꾸자. 2.1을 대입해보면 알아요. 바로 속이 뭐가 되거든? 0.1 되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보통 계산을 해보면 알아. 해봐야 돼. 연조립제법. A, B, C, D가 다 양수, 정수, 그러니까 자연수, 한 자리 자연수가 나올 거야. 그래서 답을 뭐로 쓰도록? 만약에 A, B, C, D가 순서대로 그냥 1, 2, 3, 4 나왔다 쳐봐. 그럼 답은 4.321 하고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왜 0.1이 나오게 하는지 알겠어? 그러면 얘는 뭘로 바꿔줘야 되겠어? 12를 보면서 얘기해봐. fx가 어떤 놈의 내림차순 정리로 바뀌어져 있어야 될까? C 어디 갔냐? 그걸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안에 식은 뭐가 돼야 돼? 식. 아닌데. 일단 10으로 조립제법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크잖아. 그 개수들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 땡! 그렇지. 자,
x가 있으면 x 자리에 11을 넣는 거야. 뭐는 f11은 맞죠? x가 11로 됐을 때 그게 간단해지려면 1을 없애버리는 식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면 10의 3승, 10의 제곱, 10의 1승 이렇게 나오잖아. 알았죠? 되었음? 그럼 마지막 하나 더. 얘는 뭘까? 이제 쉽죠? 아, 왜 이러지? 얘는 뭐겠어? 어떤 꼴? 얘가 힘들죠? 무슨 꼴? x에 99가 들어갔을 때 굉장히 심플한 수가 되는 거. 100. 그럼 x에 뭐 해야 돼? 아씨. 99 더하기 1이 100이란다. 세자릿수를 처음 배우는 초등학생. 잠깐만 갔다 와야 되나? 됐죠? 네. 갑자기 이거 생각난다. 은주 너네 반 기억나? 나 이거 초등학교 때 76을 읽었다고. 76. 어쨌든 됐나요? 네, 이겁니다. 다시 읽겠죠? 요 문제는 이제 109번 별표 쳐놓고 심화 문제로 많이 등장하고요. 서술형으로도 많이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연결조법 바로바로 써주시면 되는 문제. 알았음. 그러고 나면 이제 유형 8번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나머지 정리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애매하네. 됐죠? 오케이. 자, 간다. 지워도 돼? 지금 뒤에 다 썼어? 그러면 쓰는 사람 없죠? 자, 혹시 쓰고 싶은데 놓쳤다. 또는 내가 안 물어보고 급하게 지워버렸다. 영상 얼마든지 유튜브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오늘은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초점을 안 맞췄다. 초점을 안 맞춘 채로 오늘 하루 종일 수업하고 있었어요. 어떡하냐? 자, 어쨌든 가자. 나머지 정리. 아까 잠깐 다항식에 나눗셈 썼습니다. 뭐만 구하는 거? 나머지만 구하는 거. 그러면 나머지 정리는 뭘 이용하는 건지 알겠어? fx를 x-알파로 나눕니다. 물론 1차식으로 나눠도 돼요. 최고차의 계수 막 바뀌어도 됩니다. 나눈 나머지가 뭐다? 서준아? 뭐다? 다 했잖아. 기본적인 나머지 정리. 뭐야? 현수야 뭐야? 그렇지.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 알파를 나누어지는 다항식에 대입해 준 게 나머지입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이거 그림 계속 그리잖아. 자, 왜요? 관계식을 써보면 명확합니다. 나는 이 관계식에서 나머지 갈 건데, 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당연히 뭐? 상수만 남을 거라서 RX가 아니라 그냥 R로 쓸게요. 맞죠? 자, 그때 우리는 뭘 구한다? 이 녀석은 뭐다? 나눗셈의 관계식이다. 나눗셈의 관계식인데 뭐다? 항등식이다. 항등식에서 뭘 구하고 싶다? 미정계수 구하고 싶다. 어떤 미정계수? R만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모르는 놈이 또 등장하죠. 누구요? QX. 근데 QX 궁금하니 안 궁금하니? 궁금하지 않거든. 안 궁. 그러면 궁금하지 않은 녀석들은 안 구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맞죠?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되면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궁금하지 않는 녀석은 사라지게 하고 싶어요. 앞에 있는 녀석을 보니까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네. 누구? X에 알파 넣어버리면 사라지면서 F알파는 R이라고 나오잖아. R. 맞죠? 그게 바로 나머지 정리죠. 그래서 너희들한테 뭐라고 제공을 하니? 111번 같은 거 어떤 이상한 다항식을 x-3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얘를 주면서 구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미지수를 주면서 줄 수도 있지 값을. 같은 문제죠. 미정계수의 방향은 결국 뭐 하면 된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얘기만 했네. 바로 우리는 뭐 쓰자? 나머지 정리 쓰자. 나머지 정리 문제는 관계식을 안 쓰고 더 빨리 풀고 싶은 거라서 바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 얼마? 3을 집어넣어 준 게 나머지. 그래서 그 나머지 30이 뭐야? F3이 되는 거지. 뭐예요?
27 플러스 3a 플러스 9. 됐죠?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겠네. 하고 끝. 그럼 마지막 답은 f-1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생각. 알았죠? fx를 구하면 끝나니까. 됐죠? 저도 알겠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1차식 나머지를 계속 푸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121번까지 엄청 많이 흘러갑니다. 됐죠? 자, 여기서 나머지 정리에 제발 부탁 하나만 하자. 요 녀석. 나누는 다항식의 형태. 꼭 fx여야 하니? 아닐 수 있죠. 이 말은 내가 써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 요즘 가면 갈수록 애들이 유독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식의 생김새, 나누어지는 다항식, fx가 아니라 이 나누어지는 다항식의 생김새가 아무리 길고 복잡하더라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면 다 똑같이 풉니다. 그래서 몇 번으로 가보면 예를 들어서 126번 가보자. 쭉 넘어갈게요. 126번 어때요? 다항식 fx, 다항식 gx를 x-로 나눈 나머지. 뭐야? 첫 번째, fx를 x-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얘기 뿅. 뭐예요? f2는 마이너스 4. 바로 구할 수 있지. 두 번째, 또 주어진 거. gx를 x-로 나눈 나머지가 5. 뭐예요? g2가 5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걸 잘 보자. 뭐야?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길고 복잡하게 생겨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니까 바로 뭐 하면 돼? 얘가 0 되는 x를 넣어주면 답이다. 그래서 뭐예요? 2f2 더하기 3g2. 답은 생략해도 되겠죠? 그쵸? 뭐 9냐? 뭐 어쨌든 나오겠지. 알았죠? 요것 좀 제발 부탁. 나누어지는 다항식의 fx 더하기 gx 꼴로 뭔가 복잡해지는 순간 애들이 자꾸 나머지 정리를 안 쓰고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나누어지는 다항식 요거 생김새가 굉장히 지금처럼 복잡할 수 있고 더 복잡할 수도 있고. 알았죠? 됐죠? 자, 다음. 쭉쭉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별표 치고 싶은 문제는 유형 12번. 문제는 내가 설명 안 할 거예요. 너희들이 숙제를 풀어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문제까지 가야 되냐면 오늘 유형 16번까지는 하는 게 목표였는데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유형 13번 해보고 아니야. 유형 14, 15번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 자, 유형 14, 15번 갑니다. 여기 사이는 다 그 앞에 이제 뭐야? 항등식 문제랑 섞은 문제들이라서 굳이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뭐야? 유형 14번 갑시다. 다항식 fx를 x마이너스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다? 3이다. 뭐 쓰면 돼요? f1은 3. 맞죠? 왜? 1차식으로 나누었고 나머지만 얘기하니까. 두 번째. 똑같은 다항식이네.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5다. 뭐 쓰면 돼요? 나머지 정리. 왜요? 1차식으로 나누었고 나머지만 얘기하는 게 뭐 명확하게 보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우리 나눗셈의 관계식, 나눗셈의 관계식이래. 다항식의 나눗셈, 아까 여기 썼던 거, 이거 쓰기 직전에. 분명히 용도 구분하라 그랬어. 직접 나눗셈, 조립제법,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 뭐라 그랬어? 나머지만 물어볼 때 쓰는 게 맞긴 한데, 뭐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근데 지금 마지막에 뭘 물어봐요? 2차식으로 물어보고 나머지만 물어봅니다. 나머지 정리 맞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나는 이거는 별로
유형 14번의 이름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2차식으로 나눴는데 무슨 나머지 정리야. 이름 자체가 틀렸어 사실은. 나머지 정리는 계산 방법으로 거들 뿐. 이거. 거들 뿐이고 정보 제공하는 정보에 그냥 나머지 정리가 쓰였을 뿐이고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뭐 써야 됩니다. 직접 나누거나 관계식을 써야 되는데 직접 나눈 거는 나누어지는 fx를 알 때 사용하는 거니까 직접 나눗셈을 대신하는 나눗셈의 관계식을 쓰는 겁니다. 알았죠? 관계식을 씁시다. fx가 뭐예요? 여기서 이제 센스 있는 애들은 쟤를 뭐 하니? 인수분해 하러 가죠. 그리고 몫은 몰라? 말은 없지만 당연히 존재할 거고 나머지를 구하자. 자, 거기 나머지가 몇 차겠어? 1차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쓴 식 다시 이름이 뭐야? 나눗셈의 관계식. 나눗셈의 관계식이고 나눗셈의 관계식은 뭐다? 상등식이고 상등식 문제인데 뭘 물어보고 있다? A, B. 그게 이름이 뭐야? 미정계수를 물어본다. 그러면 너희들은 고민을 하러 가는 거야. 미정계수 A, B를 물어보니까 우리는 수치 대입을 쓸까? 계수 비교를 쓸까? 자, 지금은 A, B를 물어봅니다. 궁금하지 않은 또 다른 미지수 등장하니? 네. QX. 근데 QX 궁금하니? 안 궁금하니? 안 궁금해요. 그냥 QX를 사라지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네요. 사라지게 하는 X 있어요? 네. 그때 확인 요소 한 2가지 정도. 첫 번째. 그때 얘를 인수분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지. 자, 첫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방법이 없죠. 수치 대입 못 쓴다는 얘기야. QX를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알았죠? 물론 아니야. 그 얘기는 안 할게. 자,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QX를 사라지게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뭐로 들어가야 돼? 반드시 어쩔 수 없이 계수비교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 실제로. 알았죠? 근데 지금은 인수분해가 됐지. 맞죠? 여기서 확인 요소 2개가 나옵니다. 인수분해가 되긴 됐는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가 몇 개야? 2개죠. 그럼 반드시 넣을 수 있는 값도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됩니다. 2개 넣을 수 있니?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도 인수분해 하긴 했는데 넣을 수 있는 x값이 하나밖에 없지. 넣는 식으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다른 방식을 써야 됩니다. 지금 이런 문제에서는 답은 계수비교밖에 없을 텐데 요걸 이용하는 응용하는 문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때 가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어쨌든 확인 요소는 2개라는 거. 뭐? 나는 나눗셈의 관계식을 썼고 나눗셈의 관계식에서 미정에서 AB를 구하고 싶어. 미정에서 A와 B 2개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미정계수를 구하고 싶지 나는 QX를 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QX를 사라지게 하는 X가 미정계수의 개수만큼 넣을 수 있니? 네. 그러면 수치 대입으로 들어가요. 그게 아니면 전부 다 계수 비교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넘어간다. 요게 이제 유형 14번, 15번 같이 나오는 거예요. 끝.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그래서 유형 14번과 15번은 전부 다 뭐다? 항등식, 다시 나눗셈의 관계식은 항등식이고 항등식이다 보니 미정계수를 구하는데 몫을 사라지게 하는 x를 넣을 수 있냐? 네. 그때 나누는 식이 1차식이면 나머지 정리고 아니면은 수치 대입법인 거야. 알았죠? 그 얘기를 유형 15번까지 길게 해왔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뭐 하겠어? 유형 16번 뭐 있니? 3차식으로 넘어간다 그치? 거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지을게요. 알았죠? 자, 오늘 유형 15번까지고요. 다음 시간까지 숙제 156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유형 15번까지요. 알았죠? 자, 수고들 했어요. 시간이 오버돼서 끊을게요.